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순을 넘기면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으로 묘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보니 사람에 대해, 시간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감옥입니까? 아니면 휴식입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꿉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업무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회의에 불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날을 떠올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장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았던 어머니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뒤의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싸움이었고 공부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달려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고 해야 할 일은 늘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은퇴를 하면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조금은 천천히 살아도 되겠지, 정년퇴직을 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학생들이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 말은 마치 긴 여행 끝에 겨우 의자에 앉는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2달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낮잠도 실컷 잤습니다. 아무도 나를 급하게 부르지 않았고 아무 일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조용한 바람이 가슴을 스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질 때 느끼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서서히 마음을 비워가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5살이 넘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이 사라진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하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느낀 것은
조금 다른 진실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돈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답니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점심이 지나고 다시 뉴스를 보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무언가를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루 종일 텅 빈 거실에서 리모컨만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은 휴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형벌에 가깝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노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자유로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다른 감옥입니까?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에는 늘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한가해지면 또 다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많고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유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 채 서성거리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사람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은퇴를 한 뒤에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평생 일정한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조용한 혼란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 방향 없는 시간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무거운 공허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었고 집에서는 가족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결정을 필요로 했고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일정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급하게 찾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오랫동안 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에서도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하던 날 그는 매우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편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자리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판단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그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사라지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큰 직책을 맡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를 하자마자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가 책을 읽어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밝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월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쓸모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직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의 역할이 사라지면 다른 형태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공허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작은 의미라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전혀 다른 빛을 갖게 됩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작은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균형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이유입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갈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시간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느려지지만 방향은 더욱 또렷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두려워하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예전에 자주 울리던 전화도 어느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 60을 넘겼을 때, 그리고 정년을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넓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놓여있던 의자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해서 소리가 사라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붙잡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만들며 밖으로 나갑니다. 집안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깥의 소리로 빈 마음을 채우려 하면 잠시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 다시 같은 감정이 돌아옵니다. 나는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끓이고 창가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불안하기도 했고 이유 없이 쓸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먼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 창문에 부딪히는 빛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 있으니 세상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가 있었고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우리를 계속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은 새로운 자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은 생각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혼자 식당에 가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경쟁도 하고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관계도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치 흐린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맑아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정리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와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두려워하며 계속 도망친다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평온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햇빛이 창문에 닿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깊은 시간은 어쩌면 바로 이런 고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년은 점점 작아지고 어떤 사람의 노년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났고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고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루가 조용하지만 의미가 있고 느리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그 차이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차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흐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힘을 바깥으로 내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듭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낮에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저녁이 되면 다시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사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속 물을 들이붓기만 하고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흐르고 손이 움직이고 무언가가 밖으로 나올 때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연구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여든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전쟁을 겪던 날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2쪽 정도만 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의 글은 서툴렀습니다. 문장도 어색했고 맞춤법도 자주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쪽이라는 약속을 지키며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라고 여겼던 사건들이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록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책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순간 하나, 내일 해보고 싶은 일 하나, 이렇게 3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시간이 작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살아온 증인이 됩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90을 넘긴 뒤에도 매일 베란다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화분 몇 개를 돌보는 일입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흙을 만져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 속에서 나는 살아있는 시간을 느낍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말라있던 줄기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손길이 닿은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산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 그림 한 장, 화분 하나도 모두 누군가의 시간과 마음이 담긴 결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노학자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 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계속 움직이면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젊어도 마음이 멈추면 삶은 금방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삶, 그 질문이 있는 사람의 노년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내 삶에도 아쉬운 순간은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좋았을 일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결국 마음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날들이 가장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돌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이후의 시간을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면 왠지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왔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때로는 텅 빈 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길고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느리지만 따뜻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침에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산책을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돌아와서는 책을 조금 읽고 짧게라도 글을 씁니다. 어떤 날은 두세 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몇 줄이 내 하루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반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기둥이 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그 습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살면 늘 불안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찾는지에 따라 기분이 흔들리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하루의 기준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정한 일을 하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100세가 되던 해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기쁨을 하나씩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천천히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 가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인데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내게 아주 큰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사장, 동료 같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우리의 표정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원망이 남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이 남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관계가 정리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조용히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깊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답이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설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설렘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노년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스스로 잠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리모컨 대신 펜을 들고 침묵 대신 걸음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105해를 살아보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깊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작은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노년은 텅 빈 방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보물 창고였다고 말입니다.